먼저 이 자료는 자체 강의 자료입니다. 교과서는 잠시만요. 안승철 저의 이공계생을 위한 확률과 통계. 계속해서 이 책을 주 교재로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참고용이나 요약본을 보는 형식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론적인 부분으로 보는 형식으로 사용하시고 주 교재의 세부적인 내용하고 계산 문제 등을 확인하셔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듣고 흘리셔도 좋고, 뭐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텐데, 처음 강의 때 뭐 이런 걸 얘기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통계 이론이나 실습,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강의 자료부터 제대로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습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첫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참고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통계의 목적입니다. 그럼 먼저 통계 개념부터 다시 얘기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통계의 목적이라고 하면 집단의 특성과 집단 간의 차이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집단이 바뀌고 기법이 그에 따라서 기법이 이제 분화되거나 달라지게 될 텐데 실제로 어느 현장에 가느냐 아니면은 어떤 분야에서 통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하게 되냐를 차차 이제 차후에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주교재 실습 문제에 있어서 자연과학이나 공학, 사회과학 이런 분야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보통 사회과학이 좀 많이 사용이 되니까 있을 텐데 그것들도 잘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어떤 통계적 방법을 사용을 해서 검정을 보장받냐? 그러니까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통계의 목적을 보시면은 어느 경우에 우리가 그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어려운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모집단 자체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특정할 수 없거나 하는 경우나 아니면 답이나 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조사하고 답을 구할까라는 접근법을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일부러 추출해서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추출해서 추출된 집단의 한정에서만 답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통계 자체가 수리통계학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확률적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수리통계학 이거 어떻게 계산할지 통계를 내는 추측통계학을 배워야 보통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는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확률이 기존 실생활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특히나 학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접목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통계학 자체는 오래됐지만. 그래서 뭐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 내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몇 %다.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적인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 분야까지 접목된 거는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집단에서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보장받아야 되냐 이런 신뢰성 문제로 통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한 거에 비해서 모든 경우를 고려할 때 비해서 얼마나 정확할까가 신뢰성 문제인데, 이거를 위해서 확률이론하고 통계이론 앞으로 계속 배울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통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 방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 방법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측정 유형에 따른 구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변수의 개수에 따른 통계 방법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수의 관계, 변수 간의 관계 차원에서 또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측정 유형에 따른 구분을 보면, 먼저 파라메트릭 아날리시스라고 모수 분석이라고 합니다. 모수가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모수라고 하면은 어떤 모형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변수나 값을 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기울기라는 특징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한다 하면은 여기서 a가 모수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모수 정규분포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반대로 non-parametric analysis라고 하면 비모수 분석이라고 합니다. 모수 분석이라고 하고 비모수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비모수라고 하면은 앞에 말한 모수,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거를 나타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통계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할 때 표본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추출을 했으면은 univariate analysis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개가 되면은 다변량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석해야 될 게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공학과 학생들의 키를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키만 분석을 하면은 한 개니까 그냥 별량 분석이 되겠죠. 근데 뭐 몸무게, 성적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다별량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변수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고 하면 뭐 키, 몸무게, 성적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변수들의 관계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독립적인 분석을 많이 하고요. 이게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키에 어느 정도 곱한 값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독립이 아니게 됩니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보통 뭐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클 확률이 높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인터디펜던스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집단의 형태로 보는 경우에 이런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이나 뭐 클러스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으로 통계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수업을 했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이나 모수, 통계량, 표본, 신뢰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분석 대상의 모든 개체라고 할 수 있죠. 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것처럼 그 전수고요. 여기서 뭔가 전부 다 모집단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추출을 하면은 그거를 표본을 추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집단에서 일부를 빼서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거고요. 집단의 확률적인 내용이나 뭐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계속 이걸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변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경향을 보이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고 키 같은 경우에는 뭐 160에서 180 사이에 있다 라고 했을 때 무작위성으로 분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키라고 했을 때 학생 수죠. 그러면은 160부터 180까지 뭐 다양하게 분포를 할 수 있겠죠. 랜덤하게. 물론 169가 제일 적고 179가 제일 적을 겁니다. 다 올리기 때문에 조사할 때. 뭐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 값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작위성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은 정규 분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160부터 180까지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뭐 170이 평균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으면은 그림이 이쁘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는 이런 확률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정규 분포를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모수라고 하면은 뭐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특징을 이제 모수,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수라고 하고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집단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통계량들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어떤 표본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통계량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 통계량이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으면은 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수와 통계량 사이에 오차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전체 전수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추출을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모수와 통계량 사이의 오차를 표준 오차 아니면 표준 편차라고도 하고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어떤 것을 특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계량이나 평균 이런 알고자 하는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신뢰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모집단에서 첫 번째 표본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신뢰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100번 뽑았을 때 우리 안전공학과 학생들 키 평균이 172라고 하죠. 이게 대한민국 남성 평균이기도 한데 168에서 174까지의 평균이 얼마나 들어가냐로 이제 신뢰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 뽑았을 때 이 사이에 176이 되겠죠. 이 사이에 뭐 90개의 표본이 평균이 들어가면은 신뢰도가 90%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표본의 개수와 크기는 좀 중요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표본의 크기가 되겠는데 표본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표본 1, 표본 2 몇 번을 뽑느냐의 그 개수가 되겠고요. 이런 표본 1, 표본 2 두 번을 뽑았으면은 표본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표본의 크기는 이 하나의 표본 내에 개수가 몇 개인가 그 크기가 그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고요. 보통 통계는 표본을 한 번 뽑을 때 몇 개나 뽑을 것이냐가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샘플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좋겠지만 그러면 뭐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절한 양으로 뽑으면서 신뢰도를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게 중요한 샘플링 기법입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면은 표본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식의 기법들이 있는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IID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학생들도 많을 텐데 학부 수준에서는 크게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IID를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IID라고 하면은 독립적이면서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 표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보통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표본 1이 정규 분포면은 표본 2도 정규 분포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는 모두 IID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치면 이 두 개는 사실 실제로는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뭐 안전공학과 전체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변수 두 가지에 대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무조건 100% 키가 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적인 문제를 풀 때 이런 관계식을 계속해서 가정하면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져서 키와 몸무게는 그냥 독립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은 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표본의 개수와 크기나 이 표본을 나타내는 것들을 대해서 무엇인지, 그게 통계량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 이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에 대한 모수를 대변할 때,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특징을 대변을 할 때 그 표준 오차와 추정,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수업에 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글씨가 좀 깨지네요.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에서 6.9% 포인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키라고 한다면 정규 분포라고 했을 때 (172라고) 하죠. 평균이. 우리가 1학년 학생을 뽑았을 때 뭐 170 평균이 171이 나왔다. 2학년은 172가 나왔고 3학년은 173이 나왔어요. 이렇게 3번 표본을 추출했을 때 이 표본 추출한 거는 전부 다 171과 173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cm가 되겠고요. 물론 퍼센트 포인트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공학과 전체 학생들에서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거를 100번 뽑았을 때 95번 정도는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 라고 하면 95% 신뢰 수준의 오차까지 그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2.2에서 6.9% 포인트가 나오는 거는 조사 기관이 3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는 이거를 잠재정보 추출, 마이닝 빼고는 아마 수업 시간에 거의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그리고 확률과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여긴 정규 분포만 해당이 되겠죠. 그 분포에 대해서 추정, 가성 감정을 하고 이제 변수 삼각형의 예측 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표본에 대한 기술 통계 부분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아니면은 뭐 우리 안전공학과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기술 통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서술적 애널리틱스라고 하고요. 서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성적 뭐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다별량 통계라고 해서 예측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지시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데이터 마이닝이나 텍스트 마이닝, 통계 분석, 수요 예측 뭐 이런 것들은 예측적 분석에 들어가고요.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적화,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지적 애널리틱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취업을 하거나 하면 거의 서술적 애널리틱스만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통계 분석의 구조도인데요. 엄청나게 뭐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각각의 데이터 기법들이 파라메트릭, non-파라메트릭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법들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냐, 아니면 앞에 말했던 변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분석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거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 마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복습을 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때는 이런 통계 기법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은 데이터인데 데이터 1장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